요즘 탕후루 난리 났죠. 어지간한 데들은 다 줄 서서 먹으니까 작은 매장에서 일매출 100만 원은 기본으로 나오고요. 일매출 2, 300만 원 나오는 매장도 흔할 만큼 아주 핫한 아이템입니다. 탕후루가 한때 유행은 아닌지, 얼마로 창업해서 얼마나 벌 수 있는지, 그리고 지금 창업해도 되는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탕후루가 엄청 팔려 나가는데 기술도 쉽고 운영도 편하고 무엇보다도 마진율이 좋아요. 정말 완벽한 아이템이죠. 하지만 탕후루 창업을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항상 한 가지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. 유행 타지 않을까? 이게 가장 큰 걱정이죠.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유행 탄다 안 탄다 아무도 모르는 거다 말들이 많지만 대체적으로 탕후루는 유행이니까 절대 하면 안 돼 라는 의견이 대세인데요. 이분들이 얘기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. 디저트류는 유행에 민감해요. 생과일 주스, 대만 카스테라, 대만 샌드위치, 벌꿀 아이스크림 이런 거 봐봐라. 다들 유행 금방 지나갔다. 이 말인데요. 여러분도 이 의견에 공감하시나요? 저는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. 디저트 중에 자리 잡은 아이템도 얼마든지 있거든요. 공차, 설빙, 델리만주, NTS 프레즐, 이삭 토스트, 베스킨라빈스. 특히 이 중에 공차나 설빙은 처음 나왔을 때 유행이라는 말이 진짜 많았어요. 유행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겁니다.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는데요. 사실 유행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. 유행이든 유행이 아니든 결말이 똑같다면 어떨까요? 저는 탕후루가 유행에 상관없이 똑같은 결말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만약에 탕후루의 인기가 끝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자고요. 그렇다면 탕후루 매장들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장사가 잘 될까요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경쟁자가 끊임없이 들어올 게 확실하거든요. 수요는 지금이 정점인데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. 이건 진입장벽이 낮은 아이템의 숙명이에요. 그러니까 유행이든 유행이 아니든 매출이 떨어지는 결말은 똑같다는 거죠. 매출이 떨어지는 건 기정사실인데 매출이 언제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이게 문제겠죠. 하지만 이것도 예측이 어렵지 않습니다. 진입장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면 그냥 답이 딱 나오거든요.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경쟁자의 진입 속도는 느릴 것이고요. 진입장벽이 낮을수록 경쟁자의 진입 속도는 빠를 겁니다. 제가 볼 때 현 상태의 탕후루는 진입장벽이 매우 낮아요. 경쟁자가 빠르게 진입하고 매출이 빠르게 떨어질 겁니다. 공차나 설빙처럼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있고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프랜차이즈가 나타난다면 모를까? 아직까지는 그런 탕후루 프랜차이즈가 눈에 띄진 않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엔 지금 정점의 매출이 내년까지 유지되긴 어려울 것 같고요.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매출이 유지되는 기간은 1년, 길면 2년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. 유행이라는 게 매출 하락을 가속시킬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요. 유행보다는 진입장벽에 무게를 두고 판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. 다음으로 창업 비용을 볼게요. 탕후루집이 생각보다 창업 비용이 많이 들어요. 인지도 있는 프랜차이즈로 하려면 권리금 보증금까지 해서 1억 2천만 원이 듭니다. 글쎄요, 인테리어나 장비가 별게 없어서 돈이 이렇게까지 들어갈 건 아니거든요. 제가 볼 땐 본사에서 많이 남기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지금 창업한다는 사람이 줄 서 있으니까 본사에서 많이 남기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. 만약 인지도 떨어지는 브랜드를 하면 2천만 원 정도는 줄일 수 있고요. 개인 브랜드를 하면 여기에서 2천만 원 정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최소 창업 비용은 8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다음으로 예상 수익은 오토 운영 기준으로 520만 원이 예상되는데요. 2023년 7월 현재 투자 대비 수익률이 가장 좋은 아이템입니다. 저는 월 매출 3천만 원으로 계산했지만 지금 5천만 원 이상 나오는 매장도 흔하거든요. 월 매출 5천만 원이면 순수익 1천만 원 정도 벌어간다고 보면 됩니다. 재료비 비중은 34%로 잡았는데요. 보통 프랜차이즈 본사에 물어보면 30%나 그 이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.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생과일이다 보니까 수급이 불안정할 때가 많거든요. 로스도 많이 생기고요. 그래서 재료비는 좀 더 보수적으로 34%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. 앞으로 경쟁이 더 심해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하면서 재료비 비중은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. 로열티는 가장 비싼 브랜드가 매출의 5%를 받아요. 인지도 낮은 브랜드는 보통 2, 3% 정도 받고요. 딱 보면 로열티가 비싸 보이잖아요. 그런데 본사가 물류 수익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5%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. 이렇게 쭉 계산해서 저는 520만 원을 예상 수익으로 잡았는데요. 재료비와 인건비를 타이트하게 운영하면 여기에서 300만
300만 원까지는 추가 수익이 더 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결론적으로 탕후루 창업을 해도 될까? 라는 물음에 어차피 금방 매출 떨어질 거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. 꼭 그렇진 않습니다. 탕후루 창업의 최고 장점이 소자본으로 시작해서 빠르게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. 이건 치고 빠지기가 되는 아이템이에요.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는 분이라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생각하고 들어가도 나쁘지 않습니다. 2023년 7월 현재 기준 아직까지는 들어가 볼만 할 것 같아요. 하지만 전 재산 걸고 생계형 창업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탕후루는 최악의 아이템입니다. 탕후루는 매출이 롤러코스터처럼 높이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급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아이템이니까요.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분들만 창업을 하시길 바랍니다.